그 작은 차이가 작동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힘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래하고 사각 지금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는 거고요. 요 지금 이쪽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 유화부 요게 없는 상태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이동을 쓰는 순간 하부의 운동 기준에서 튕겨서 기준이 흔들어서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걸 지금 하부의 유화를 사용하시게 되면 저희 철근에 직접 커플러를 사용해서 쓸 수 있고, 동일한 단면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디어로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수직으로 서게 되면 저 일반은 해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기둥에도 같은 사이즈라면은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똑같이 저희 별도 감흥 없이 저희 거 철근 가무에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지금부터 기둥 가오 같은 가서 진행을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20분이나 한 40가발 정도 기둥, 보통 조립 9m에서 8m 지금도 저희 기준으로 홍방향으로 눕혀서 선조립을 하게 되면은 1시간 반 정도, 약간 익숙하지 않으실 때는 조금 스피드가 더 나오긴 합니다만, 익숙해지시는 순간부터는 일정한 설계 선조립 수준이 2톤에서 2,500 지점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베네딕 수공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데이터 센터 같은 현장들, 수요가 높은 현장들에 기둥 주위에 시스템 기계 같은 거 설치해서 시공해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한 군데서 추가로 조인을 해서 커플러 비계도로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한 번에 시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조립은 당일 타설을 하고 한다기보다는 미리 현장에서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철근을 미리 받아놓으셔서 스톡을 하셔서 선조립을 해놓고 타설 후에 시공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비슷하게 공장에서 별도 현장이 아닌 곳에서 조립을 하셔서 이동을 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체결은 보통 1시간, 조립에는 1시간 반, 체결은 요거 같은 건 아마 5분 내외 걸릴 거고요. 사연장 사료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10분 전후를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수면된 일본 수공 전문 인원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조립 같은 경우가 더 정밀하게 될수록 저렇게 손으로 바로 쏟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미리 조립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조립을 하게 되면 체결 작업이 굉장히 용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손으로 좀 돌아가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육각 부분을 이용해서 육각 렌치로 돌리게 되면 체결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 커플러 위아래로 보시면은 이제 노란 막힌이 보이는데 29mm 기준으로 저희 커플러 이제 수직 공차는 20mm 정도 10mm 보고 있습니다. 32mm부터는 30mm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수평 공차는 약 1mm 정도 틀어져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철이 실제로 후프를 조금 더 풀어놓으면 위아래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1mm 정도 틀어져도 제 철근 머리만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부득불 현장에서 절단을 하셔야 될 비리가 안 맞아서 절단을 해야 된다거나 조정을 하셔야 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별도의 레인지를 현장에 저희가 지급을 해드려서 마킹을 해서 검식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번 수공 기기까지 지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철근 커플러가 저희 일반적으로 이 상태에서도 인장력은 한 상태고요. 현장 품질에 따라서 잔류관 현장이나 반복 같은 성능이 필요한 경우 가운데 이제 별도 주입대가 저희 주입대가 도출하게 되고요. 철근과 커플러 사이에 기본적으로 유격이 있어야 여러 다발을 동시에 시공할 수 있고 그 유격을 메워주기 위해 표정을 집계를 넣는데 무주총 물차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별도로 이제 소분해서 낼 수 있는 시공 기구나 아니면 손이 안 닿는 부분 또 시공할 수 있는 현장 조질 지금 이렇게 크레이트를 해체를 했고요.
지금까지 한 5분 정도 채워야 되고, 이 상태에서 지금은 저희가 에버블록이라는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지금 치워내다 보니까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서포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6m, 7m 정도의 장변, 단변 차이가 나지 않는 현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포트 없이도 자리를 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클램프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샤워 사용도 약 10분 이내로 지금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직 시공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따라서는 미리 기둥을 수동을 해놓고 샤워 전후 시간이 10분 전후기 때문에 바로바로 기둥 설치하고, 또 내 귀퉁이 포함해서 단수 이용만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기둥이 전도되거나 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이제 검증이 되기 때문에 기둥을 절반 정도 체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기둥으로 이동을 해서 인양을 준비하고 설치하고 이걸 반복하게 되면, 보통 기둥 같은 경우는 무게층으로 오전 나절에 이제 기둥 작업이 끝나게 돼서 그 인원들을 별도 작업에 이제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둥 시공은 종료가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릴 비단 시연회뿐만이 아니고 이 현장에서 많이 가오다가 길다 그럴 경우에는 절단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이 사람이 조립을 하다 보면 이 기둥 하부의 철들이 완전히 조립이 안 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상부 철근을 파이프 렌치로 잡아서 돌리게 되면 위아래로 회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2전, 3전이나 3전 그 허용 공차를 넘어가는 경우를 철근을 돌려서 아래로 다시 돌리던가, 반대로 돌리면 철근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든 현장 안에서 새로 구조를 가져오지 않고 시공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특히나 기둥이 반복되는 현장, 그리고 층고가 높은 현장에 지금 국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도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둥 시공은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 바로 보철등 시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부재의 경우 이제 처짐이 발생하면 인양의 안정성이라던가 나중에 이제 커플러 부위 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평 부재를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호 부재 수평 방향으로 인양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거와 같이 지금 기둥 가구에 별도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후크 정착이라거나 이렇게 정착 부분이 에랑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절이 좀 어렵고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쪽 나중에 이거 개봉해서 이제 들어오실 경우에는 이제 기둥과 접합부에 이런 별도 정착부를 사용을 해서 손절입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저희가 이제 커플러로 시연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국내 거의 보호부재 같은 경우는 더비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커플러로 진행을 하게 되면 철근이 이제 커플러를 관통하게 되기 때문에 철근을 돌리지 않고 커플러를 돌리게 됨으로써 이제 작업자가 훨씬 손목의 피로도라던가 작업 효율이 좋아지고요. 일반적인 시공은 저희 일반 커플러로 시공을 하고, 조금 더 공차가 클 것 같은, 혹은 양쪽이 고정되어 있는 양당 고정부 같은 경우를 하는 데는 별도 이제 좀 더 공차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오방문으로 이제 볼을 내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훅도 이제 간격을 유지해주기 위한 별도 앞세사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은 아닙니다만 국내에서는 없지만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블라인드 같이 딱 일정 간격으로 기성품이 나와 있어서 별도로 고정을 해놓지 않아도 이렇게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악세사리,
그러니까 뭐 다양한 철근 공사를 위한 액세서리들이 많이 일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좀 더 가격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뭐 일반적인 유로폼이라던가 DH4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DH4 이제 측면에 커플러를 체결하기 위한 배구부를 지금 해놨고요. 저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열고 닫을 수 있게 하면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이 DH4에 기둥 보부재를 이렇게 조립을 해서 시공을 하게 되면 보통 국내 이 정도 사이즈라면은 작업자가 들어가서 뭐 용접되어 있는 후프 이외에 주근을 이제 배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전이층이나 이런 전이 부재 같은 경우는 폭이 좁고 보충이 높으면 작업자들이 들어가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DH4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형틀에서는 뭐 타격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입니다만 이제 철근 공사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철근 공사에 대해서는 이제 더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DH4 같은 타입과 저희 이제 보철근 선조립이 같이 가미가 되면은 훨씬 더 철근 공사와 형틀 공사까지 일체로 진행해서 공기 단축하는데 매우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직 부재 철근 커플러 체결하는 것보다 횡 방향이 사실 더 어렵거든요. 많이 이게 간격이 벌어지고 하면은 돌리거나 땡겨 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별도 액세서리로 이 보호 부재를 서로 양쪽을 당길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들도 존재하고 철근 공사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문의가 있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하우를 갖고 있고 저희 제품의 사용 미사용 여부를 떠나서도 저희가 많이 상담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시고 아이디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 부재도 지금 이렇게 시공이 완료가 됐고요. 저 상태에서 이제 커플러 체결을 하고 안에 주입재를 넣고 그 다음에 배구부를 닫고 이제 콘크리트 타설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직에 대한 솔루션하고 수평에 대한 솔루션을 이렇게 보시게 됐고요. 그 다음은 기본적으로 약간 컨셉이 지금까지는 현장이나 공장 둘 쪽 다 가능한 컨셉이라고 하면은 요번에 보실 컨셉은 보부재나 기둥 부재를 이제 공장에서 조립을 해서 이제 이동을 해올 건데 이동을 해올 때 아무래도 이 부피가 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지금 보충이 1400이거든요. 1400인데 이제 두 개 부재를 얹어 놓은 겁니다. 1400이 약 지금 300 이하 그렇기 때문에 1400 부재가 약 10분의 1로 지금 각각 줄어들게 돼서 공장 선조립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밀이 저희 특허가 되어 있는 별도 고무 결속선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속 방법에 대한 이제 노하우도 있습니다만 고무 결속선으로 해서 복원하고 접히는 이 작업을 해서 공장 혹은 별도 사이트에서 조립을 해서 홀딩 시켜서 적재를 여러 단 해서 이렇게 지금 가져온 걸 상정을 했고요. 이렇게 가져온 부재를 이제 복원을 해서 이제 똑같이 물론 여기는 복원해서 여기 놓는 작업까지만 할 겁니다만 똑같이 저런 DH4나 유로폼 위에 올려놓는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국내하고 일본하고 다른 점이 일본은 이제 가공장과 이제 철근 시공 회사가 같은 회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일본에 있는 작업자들이 노령화되고 또 외국인이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현장에 품을 줄이고 적은 인원수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이제 개발이 된 거고요. 모든 부재에 적용이 된다기보다는 요소에 사용하게 되는 부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부재를 이제 인양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지금 폴딩이 펴져서
이제 원래 사이즈를 찾아가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들어서 이 옆으로 옮긴 다음에 좀 잘 보이실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요거를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제 브레이스 가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요 기둥, 보호 그리고 기둥 또 추가로 이제 스라브 같은 것도 요쪽 면을 봐주시면 평면으로 보시면 요쪽 면이 이제 슬라브 뭐 예를 들어 6m 바이 6m를 이제 6m 바이 6m 이제 슬라브를 이제 접었다 폈다 해서 대량으로 이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현장에 유리하겠죠. 그런 슬라브 같은 거는 혹은 이제 방석 기초 같은 곳에 많이 사용을 해서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테스트 뭐 공장 내부 테스트나 현장 테스트는 이제 끝난 상황이고요. 뭐 이제 현장들 적용 현장들 지금 섭외해서 더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가세근을 설치를 하면은 이 상태에서 자립을 하기 때문에 가세근을 시공을 한 다음에 이제 현장에다 그대로 체결. 그리고 똑같이 뭐 유로폼이나 아니면은 DH5 위에다 안착을 시켜서 커플러를 조인한다. 이거는 같은 맥락에 봐주시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가세근 고정까지만 요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재가 지금 뒤에 있는 보철근이라던가 요 지금 지중보 같은 거를 가정을 했습니다만 국내에서 보철근 선조립이 좀 어려운 이유가 그 부위별로 상부근, 하부근에 이제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에 철근이 본수가 다르기 때문에 딱 유니탄에서 안정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유닛의 제작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한 30년, 40년 전부터 이미 이거를 모듈화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상부근, 하부근 이제 구분 없이 이제 설계를 통일을 시켰고요. 이렇게 해야 배근 작업 자체도 이제 좀 초심자들이 봐도 도면을 보기가 쉽고, 그다음에 시공하기도 쉽고, 이제 모듈의 안정성, 인양 안정성도 훨씬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지금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떠올려서 이제 폼 위에 안착을 시켜서 이제 시공을 완료시킨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이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수직 방향에 대한 솔루션, 그 다음에 횡 방향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요 지금 공장 선저립해서 이제 운송비를 이제 절감시키기 위한 솔루션, 이제 부피를 줄여서 더 많은 부재를 이제 사이트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세 가지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 부분 다 뭐 단순히 저희가 제품을 갖고 있어서 모두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보다는 뭐 국내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관련 업계분들 여러분들의 그 철근 공사를 이제 좀 효율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고 관심이 집중돼서 이게 이 철근 공사가 좀 더 파이가 커지고 저희도 그 안에서 그 일익을 담당하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 어려운 시간 좀 내주십사 하시고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세 가지 컨셉 다 지금 보여드렸고요. 예, 이상으로 시공 시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신 안정도. 네, 이렇게 해서 시연과 함께 과정을 전부 지켜보셨는데요. 이 시간 동안 시연에 함께 해주신 우리 윤현석 팀장 그리고 엔지니어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러한 스마트한 선진 공법들이 우리의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마 시연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오늘 참석하신 인원이 많아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먼저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시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제가 봤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그 기둥 같은 경우에 저는 만약에 그 기둥에서 거기를 중간에 있는 기둥이 아니고 모서리나 외곽에 있는 기둥이기 때문에 외곽 쪽에 출력을 어떻게 하는 거죠? 깽폰 간섭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 아예 기둥 밖으로 나가서 건물 밖으로 나가서 아시바를 설치해야 될 경우 이런 부분이요? 예, 후자입니다. 후자.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부분만 이제 물론 저희 거 제품만을 위한 아시바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작업을 위해서 이제 건물 외부에 이제 아시바를 설치해서 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라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설명드리면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ACS나 ICS 폼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내부 작업 잘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는 문제가 되는 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분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직접 지도했던 사람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밸런스 빔이나 크래프 그런 것들이 안전하게 있으면 청취가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 저런 것들이 다 진입이 되는지 아니면 현장은 저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지금 저희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안전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시공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일본의 사례라던가 기존까지 해왔던 다양한 현장들 사례를 전달을 드려서 그 중에서 이제 현장이 선택을 하고 만일 국내에서 섭외가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본이라던가 타국에서 비슷한 제품을 이제 공세에 와서 지원을 해드린다던가 렌탈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플레이로 캠프에 걸어서 시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많이 받아들인 것들은 좀 이상해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팀장님이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해주셔서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실까요? 네, 옆쪽에 마이크 전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손을 들고 계셔주시면 네, 너무나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보철근을 이음할 때 보니까 DH보라서 옆에 개구부를 통해서 이음을 작업을 하셨는데 만약에 다른 위치에서 읽는다던가 위치를 저 개구부 성거가 붙는 자리로 고정이 되는 건데 만약 화상거부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 연수를 옆구리에 이제 구멍을 내야 되는 모습이 그런 것 같아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DH보의 구멍을 뚫은 거는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DH보를 쓴다면 상부에서 DH보 상부에서 아시바를 대고 거기에서 결속을 시키고 떨어뜨리는 내지는 바깥에서 현장에서 다 유니트화 시켜서 또 떨어뜨리는 방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현장에서는 우리는 좀 막상 못했던 부분이고요. 실제 유로펌 같은 경우는 또 대부분 일본에서는 그냥 위쪽에서 보에서 상단에서 걸고 떨어뜨리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예 오픈시켜서 걸고 나서 나중에 유로펌 다시 덧대서 하는 방법을 쓰고 있긴 합니다. 방금 설명하신 거에서 외부에서 연결을 해서 집어넣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기둥 쪽에 이미 철근이 있었고 도철근을 반대편 철근을 이제 집어넣어서 이용을 하는 거죠. 네. 그걸 한 번에 하려고 하면 크레인이 두 개를 혹시 그런 거 같은 게 너무 길어서 장축의 위에 HB 지금 좀 길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도 사이즈는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답변 한번 들어봤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이쪽편에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15에 대해서 시공한 것으로 공부하면 215는 저희가 알고 있는 형상 유입하고 시각적인 분할적 유지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저희가 이번에 동화 ENG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치밥이나 형상 연지 철근이 필요 없는 버전이 지금 나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아직 시장에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말씀을 드리니 저희 시연회 때 동아일 관계자분들께서 이제 뭐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 텐데 그런 형상들은 다 보완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DH5 위에 철근을 얹어서 딜리버리도 가능하지만 그러다 보면 운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DH5는 DH5대로 현장에 가고 저희 거 보는 자바라 형식대로 최대한 물류의 효율을 살려서 현장에 가는, 현장에서 대박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럼 이상으로 Q&A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Q&A를 마무리하고요. 이용진 사모님께서 잠시 스피치를 하신다고 해서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말씀은 아니고요. 일개 메이커 한 회사가 이 공업화를 모든 걸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분인데요. 실제로 공업화가 잘 되려면 설계부터 공업화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뭐 건설사, 저희 같은 메이커, 가공, 이 모든 이 산업 협력들이 합쳐져서 이 공업화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많이들 좀 지적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런 공법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헌신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했다는 게 다시 한번 찬사를 드립니다. 실제 현장에서 많은 어떤 안전사고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 철근 가공 조립 분야인데 실제 이런 어떤 선도적인 공법이 완전히 일반화돼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늦었다. 그리고 현재 어떻게 있으면은 구축을 아파트를 살려놓고 구축을 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현장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너무 불안하다. 예전에는 발주처, 그 다음에 거기서 놓치면은 건설 업체에서, 건설사에서, 원청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놓치면은 기능공의 반장이나 기능공이 전부 다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크로스 체크 자체가 안 된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버리는 이런 시점에 바로 이 철근 선조업이라는 특히 이 연구는 오래전부터 실질적으로 제시되어 왔던 건데 이게 좀 극대화되고 활성화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시연회와 함께 이러한 선진공법이 빨리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좋은 말씀 청해 주셨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Q&A 함께해 주신 이용진 상무님 그리고 윤현석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연의 모든 순서는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다시 한번 양창훈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TK 코리아 양창훈 대표님을 무대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를 계속 채우셔서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제안하는 그 성별 공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보호와 그다음에 또 인에 대한 어떤 시공이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각 전략마다의 또 특성이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특성에 맞게 저희도 저희가 제안하는 시공을 가지고 같이 협의하고 또 그 제안을 받고 제안을 드리면서 같이 협력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건설 현장이 조금이라도 거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창훈 대표님의 마무리 인사를 함께 청해봤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펜스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하실 때에는 항상 여러분들의 안전을 유의하셔서 안전하게 관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웨비너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건축 현장이 더욱더 스마트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TTK 코리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024 TTK 코리아 스마트 초월은 시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양성 김연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체결하며 손으로 해가지고 네, 콘서트분들께는 별도로 되지 않습니다. 우선 내빈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남은 시간 설명 관람하시는 분들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얼굴 한번 보실까요? 어머니 그 이치는 봐, 이치네. 가져가는 소리가 좀 그것이 이걸 또 봐야 됩니다.
またがく欲しい。あ、また一つ。これ倒れますね。요거 시연할 때 담배 세연할 때 뭐가 문제였냐면 우리나라는 검사 기간 가지고 현장 설치 들어가서 현장에 설치표 기본적으로 중립집도 여기 최근에 예약을 홍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중립집거리가 그러면 철거는 내력 조금 떨어지죠. 그다음에 이제 품질 인증 시험이 인사한테 전에 이해는 현장에 뒤에 붙어 있잖아. 10월